안녕하세요. KNS 김은아입니다. 저희 KNS 김치삼 원장님을 모시고 초등부터 준비하는 중고등 수능 내신 로드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화신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외고 특목고를 진학할 때 앞으로 변화되는 입시가 유리한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원장님.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는데 내신 일단 기존에 4% 1등급에서 10% 바뀌다 보니 우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특목고가 조금 더 가면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는 특목고를 꺼린 이유 중에 하나 내신이 안 좋으면은 힘들었던 부분이니까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일단은 일반고에 비해서 이제 특목고가 어떤 선택 과목 같은 건 굉장히 많습니다. 내신이 이제 5등급제로 되고 좀 자소서 같은 게 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재할 수 있는 게 좀 활동도 많고 특목고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외고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나는 독일어과를 가고 싶다 대학교. 근데 얘가 외고에 있는 독일어과를 갔어요. 그럼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일반고 학생들보다 우위에 서 있는 게 맞습니다. 특목고를 보게 되면은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부분 생활기록부에서 많이 어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능이 어떻게 보면은 뭐 선택 과목 같은 게 이제 동통만 되고 과탐이나 사탐 같은 부분이 무력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면접을 되게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 활동이 되게 많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고나 이제 외대부고 대원에 이런 데 보면 원서를 보면서 토론서 하는 그런 수업들도 많고 특목고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여전히 이 특목고는 오래 보면은 작년보다 사실 지원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신 10%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신 따는 건 여전히 좀 만만치 않다라는, 그리고 만약에 삐끗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고 진학한 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아직 어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특목고가 뭔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목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특정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 쪽으로 우리가 특화된 학교는 외고, 수학 과학 쪽으로는 과고라든가 영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국 단위로 아이들을 모집하는 뭐 본인들의 커리큘럼을 갖고 하는 하나고라든가 외대부고, 지역적으로 뭐 가깝게 희문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갈 수만 있다면 특목고를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부모인 제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데 입시 사정관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는 특목고 진학한 학생들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 성향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갈 수 있으면 가지만 우리 아이가 특목고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또 이렇게 진학을 위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특목고나 일반고는 일단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이게 가서 하겠지는 절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그때 가서 소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자꾸 수능 1등급 계속 얘기하는 것도 할 수 있으면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 아이들이 조금 더 영어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다른 과목들도 조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6년 동안, 6년 동안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버려지진 않아요. 예비 중일 이번 겨울방학 영어 학습 어떤 부분을 주력으로 해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 일반고 트랙을 탈 거냐 특목고 트랙을 탈 거냐. 특목고하고 일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만약 특목고를 목표로 한다면 그전 원서라든가 우리 학원에서 하는 IB 과정 이런 걸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일반고 쪽 간다고 하는 경우는 일단은 수능 1등급을 일단 목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 초등 맘들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 국제중이에요. 이거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아이가 벌써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까지 막 비약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국제중을 왜 가면 좋은지. 국제중에 내신을 해보면 알겠지만 일반 네. 중보다는 사실 좀 수준이 높아요. 영어 그렇죠. 자체도 보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게 굉장히 많고, 일반 중 같은 경우 암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편한 인식들이 있지만 여기는 뭐 자료 자체도 뭐 사실 뭐 시중 구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거의 뭐 토플 수준까지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일단은 뭐 자율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좀 많고, 또 경쟁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나름대로 또 뭐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가 또 되는 부분도 있고, 중2 정도 되면 국제중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또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 집단 자체가 또 그런 특목고적인 그런 걸 또 많이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친구들도 나도 뭔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기 스스로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제중이 갖고 있는 장점들
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학고는 수과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영어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초6에는 영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먼저 조금 부끄러운 저희 얘기를 하자면 아이가 갑자기 진로를 바꾸면서 제가 영어를 사실 제대로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과고를 다니면서도 방학 때 남들은 수학하고 과학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 케네스 와서 영어 시켰습니다. 지금 대학생인 저희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최소 수능 1등급은 꼭 만들어 와야 된다. 안 그러면 자기처럼 발목이 잡힌다. 그 다음에 저희 아이 자랑을 조금 하겠습니다. 서울대를 또 갔더니 너무 놀란 게요. 가자마자 수학하고 영어 반배정 시험을 봤습니다. 완전히. 아니 무슨 대학생이 이런 시험을 보나 했는데 수학은 제일 높은 반이었어요. 근데 영어는 제일 낮은. 영과고 오히려 준비하시는 분들은 중등 때까지 사실 이 친구들은 영어를 1등급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수학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주 1회 반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영어 저 맞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과고라든가 이공계를 원하는 공대를 뭐 희망하는 친구들은 영어를 더 먼저 해놓고 뭐 영어는 유지하는 기조로 가더라도 요분들은 조금 전략을 확실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초 5, 6, 중1까지 학습했던 방법과 중2, 3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내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영어 실력을 점먹이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중1까지의 어떤 전체 로드맵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때까지 하셔야 되는 것은 일단 어휘적인 건 암기를 영적으로 가든 과거를 가든 일반으로 가든 수능 어휘는 그때 마스터는 하고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2, 중3부터는 특히 이 영재고 과거 친구들은 영어가 중2 이후에 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중1까지 긴 로드맵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최대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문법을 지금부터 왜 시작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막상 많은 분들이 6학년 때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다 흔들립니다. 내신 그 문법 자체가 너무나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 많은 양을 한 번에 준다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해결을 조금 해놓고 잊어버리더라도 반복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지는 확실히 저희가 6학년 때보다 그 전에 했던 애들이 훨씬 더 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가서 제대로 수업을 쫓아가고 고급 수업을 듣고 제대로 된 깊이 있는 독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문법을 해 넣으셔야만 내신이든 뭐 수업을 쫓아가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탭스는 왜 해야 될까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탭스는 우선은 그 사용하는 학교가 서울대학교 대화관 영어다라고 보실 수 있고 특목고에 가게 되면 봐야 되는 게 원서입니다. 문법 독해 어휘를 다 하면 이제 특목 베이스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근데 문법 같은 경우는 일반고 가는 학생들도 수능 어법이라든가 글을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탭스를 한다. 그냥 예전에 저도 상담하는데 어머님이 이러는 학생한테 얘가 문법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를 딱 째려보더니 저 잘해요. 명사 풀면 저 100점이에요. 동사 배우잖아. 동사 문제 풀면 100점이에요. 근데 엄마가 널 못한다 그래? 그래서 섞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섞이면 애들이 안 돼요. 뭐 배운 거 그대로 넣으면 애들 찍으면 되는데 섞어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탭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 영역에 나와 있는 것이 탭스입니다. 그래서 많이 틀리는 문제가 안 돼요. 그게 학생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약점에 대해서 집중 클리닉을 하게 되면은 약점이 보완이 돼서 올라갑니다. 응용력이 부족해요. 개념을 배울 때는 알겠는데 문제를 풀 때 모르겠대요. 문제풀이만 연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문법 학습 방식은 첫 번째 개념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야 돼요. 흔히 말하는 양질 전화의 법칙인 거죠. 개념, 응용, 개념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 열심히 개념 하시다가 중2부터 탭스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다 나와요. 한 세트 안에 현재 나와 있는 시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문법이 다 섞여 있고 또 객관적인 점수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50개 중에서 43개 정도 나오면 최상위권이다. 극상위 상위권과 중위권 차이는 뭐냐? 문법적인 지식을 독해에 적응하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중위권들은 아무리 문법을 해도 그냥 문법은 지식으로만 남는 거고 상위권은 문법을 어떻게 문장에 적용을 하니까 얘들은 그게 이해가 돼서 활용이 되는 거죠. 근데 문법이 독해 적용이 안 되는 친구들의 들여들 수업은 구문 독해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 기간 동안 문법이 된 친구들은 반드시 구문 학습을 통해서 문법을 독해에 응용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시는 건 필요하다. 영작을 몇 개씩 직접 배운 거를 해보고 피드백을 선생님께서 또 직접 이렇게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이런 수업이 이번 겨울방학 저희 구문 독해 특강으로
개설되어 있다는 거 한번 저희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중등 넘어가기 전 마지막 겨울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아이가 계획대로 자기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정말 키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안 잡아놓고 가면 아이들이 너무 수동적으로만 공부를 해, 시키는 대로만. 그래서 이게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저는 일단 아이들한테 플래너를 쓰게끔 했고요. 자기 전에 바로 10분 전에 그걸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습관화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 막 생겼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물론 우리가 이제 공부의 학습적인 부분도 채워야 되지만 우리 친구가 계획한 거를 하나하나 정말 이게 습관이 될 정도로 잘 잡아주십사 저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책 읽는 거로 많이 답답해 하세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을 조금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사소한 그런 설명서라도 아이가 직접 보고선 조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이게 막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아이가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출발을 하셔도 되는데 뭔가 거창하려고 그러면 이걸 못 하세요. 나중에 마음이 너무 답답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습관을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저는 정리하는 습관. 내 물건은 내가. 제가 이걸 못했습니다, 사실. 본인 옷이라든가 본인 책상 이런 거 정리하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학습 태도에 있어서는 저는 방학 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숙제를 안 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혼나잖아요. 그게 싫어서 엄마 아빠가 막 도와주세요.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손 떼시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이런 생활적인 면들을 꼭 잡아주셔야 중3, 고3까지 6년을 정말 마라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좀 안타까운 친구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엄마가 기가 버리래요. 역사 버리래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제가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 넌 글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을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듣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 잘 이제 케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디베이트 수업은 고학년 때 맞아요. 꼭 필요할까요? IB 수업과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IB는 이제 예를 들면 과목이 예를 들면 사이언스 앤 소셜러지 이런 식으로 과학과 사회학을 같이 배운다든가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뭐냐면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많은 상황에서 스스로가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특목고를 가시게 되면 나오는 에세이 토픽이나 이런 부분이 IB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연세대학교는 국제대학이 있습니다. 그 UIC라고 국제학부 영어 면접이에요. 면접에 나오는 게 IB에 있는 그런 질문 같은 게 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IB가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입시에 좀 많이 들어와 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IB 수업이 초 2, 3, 4, 5, 6 이렇게 좀 저희가 이제 토픽을 결정을 좀 했습니다. IB 수업이 제일 먼저 리서치입니다. 리서치. 내가 뭔가를 스스로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발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수업이 될 거고요. 세 번째 IB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같이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생각을. 서로 모든 별로 저희가 디스커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거예요. 나만의 피자도 만들어보고 내가 만드는 집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뭐 선거 공약도 걸고 연설문도 만들고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이딩으로 이제 수업 보고서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IB 과정을 통해서 융합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끌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IB에 대해서 조금 우리 아이가 흥미를 갖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방학 특강을 조금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학원을 알아보다가 대주도 탑3 학원 중에서 한 곳을 시험 봤는데요. 입학 테스트 리딩이 성인 토플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왜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초등학교 때 뭐 어느 학원은 뭐 다녔는데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다니면 뭐예요? 상태가 안 좋은 애들 너무 많고 너무 그런 거에 기죽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중3반이 대치동 각 탑 반에서 다 와요. 근데 보면은 그런 거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릴 때는 저게 참 의미가 없어요. 초등부터 중고등까지 이 수능 내신 사실 기나긴 터널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걱정 많이 되시겠지만 저희 KNS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